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적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주말 내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극적으로 구조가 된 두 광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적의 221시간에 대한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한 건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사진 속의 오른쪽이 작업조장인 박정아 씨고요. 네. 왼쪽이 보조작업자로 알려진 박모 씨입니다. 이 두 분이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보조작업자 박 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생존의 3대 원칙, 체온 유지, 물과 영양소 확보, 또 생존 의지가 잘 지켜졌다고 봤습니다. 임시 비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체온을 유지했고요. 커피 믹스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또 끝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구조대를 기다린 게 결정적이었다고 봤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특히나 사고가 난 광산은 지난 8월 말에도 갱도가 일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바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지난 두 사고를 합쳐서 사고 원인과 해당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 역시도 해당 업체의 안전명령 이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사상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책임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뇌부 3인방의 행적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참사 당시 용산서장과 서울청장, 경찰청장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표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이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건 관할 경찰서 책임자인 용산서장이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9시 30분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끝까지 식사를 다 마쳤고요. 9시 47분 관용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10분 후쯤 녹사평역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으로는 차량 정체로 인해서 더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700m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우회로를 찾다가 오후 11시 5분이 되어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일찍 걸어갔더라면 압사 신고가 처음 접수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했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관용 차량 안에 무전기가 있어서 실시간 상황 보고가 가능한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서울청장은 낮에 집회와 시위 관리를 한 뒤에 9시 20분쯤 귀가를 했고요. 이후 자택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취침을 하다가 첫 상황 보고를 받은 건 11시 36분으로 이미 수십 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당일 지인들과 등산을 갔다가 충북 제천 한 캠핑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잠에 든 건 오후 11시쯤이었다는데 사고가 발생하고도 시간이 꽤 흐른 때였지만 이때까지도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에 취침을 하다가 0시 14분 상황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게 됐는데요. 기사에서는 경찰 지휘 보고 체계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이태원 참사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인사까지 책임을 물을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봤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는 국가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선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고요.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두고는 고심이 계속되는 걸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었는데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질하는 것은 쉬운 조치지만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당초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면 주말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끝내 이루어지진 않았고 공식 입장을 언제 발표할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를 찾아서 죄송하다, 미안한 마음이다 등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공식 사과 논란이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달부터죠. 택시 심야 호출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승차난이 해소가 됐느냐? 이 질문에 이 대답이 지금 제목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목적지 미표시에 콜을 해도 자 택시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택시기사는 어디 간다고 말을 하면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 호출료는 올랐지만 서울의 심야 택시난은 여전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시민들의 경험담을 담고 있었는데요. 한 대학생의 경우는 호출료를 내면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카카오 택시의 부스터콜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네. 배차가 되자마자 해당 택시 기사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목적지를 답하자 장거리를 뛰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그 호출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호출 자체는 무시하고 장거리 호출로 나타나는 콜만 잡아서 손님을 골라 태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택시기사 인터뷰를 보면 그냥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손님을 장거리 손님들만 골라 받는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골라 태우거나 아니면 승차를 거부하는 등의 이런 행위는 플랫폼 업체에 적발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페널티를 받기 위해서는 손님이 이를 직접 신고하고 또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서울시 택시 부재 해제 그리고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인상 등 예고된 추가 대책들이 시행되어야만 승차난이 일부 숨통을 트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승차난에 숨통이 트일 거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안아골절 수술을 잘 마무리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거든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출전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요. 네. 눈 주위 4군데의 골절상 수술이었는데 해당 의료진은 월드컵 출전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월드컵 전까지 소속팀인 토트넘이 치르는 3경기에는 모두 불참하는 게 확정됐고요. 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비수보다는 공격수가 공중볼 경합을 덜 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한 안과 전문의 이야기도 소견도 담고 있었는데요. 아주 심각한 부상이었다면 당일 라커룸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사물이 둘로 보여서 월드컵 출전이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한 부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외측 광대뼈 아치 정도만 손상이 됐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했을 텐데 그래도 일부 팬들은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안전한 완전한 회복이 더 중요하다면서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별리그 1차전인 우루과이전까지 한 17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디 긍정적인 소식이 더 추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하루 앞당기면서까지 월드컵 출전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